오늘 또 1월이 끝났는데 또 수익 인증 한번 해주시면 이번 달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시나요? 수익이 좀 정도? 네, 안녕하세요. 또 웬말이라고 귀신같이 찾아왔네. 벌써 1월이 끝났네요. 나 이러다 눈 뜨면 40살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럴 일 없어요. 나 유튜브마다 40살 될 것 같아. 피곤해요. 사람들이 내 얼굴 보더니 계속 피곤하냐고 그러는데 피곤해요. 오늘 카메라에는 이제 안 잡히는데 다크서클이 좀 생기셨어요. 이게 저희가 조명 놓고 찍잖아요, 이제 또. 그렇지. 그래서 피부가 맞아, 좋아 보이는 좋아 보이나 본데 이 비결 많이 댓글로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여러분 조명입니다. 맞아. 피부가 좋고 이런 거는 주식 유튜브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. 피부 좋은 게 뭐가 중요하니? 피부 안 좋아요. 여러분들도 조명 쓰면은 다 피부 좋아요. 오늘 또 1월이 끝났는데 또 수익 인증 한번 해주셔야죠. 이번 달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셨나요? 수익이 또 내가 그때 뭐 현대차랑 기아차 슈팅 나올 때 그냥 잽싸게 튀었잖아. 그러고 나서 매수를 많이 안 했어.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지.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조금 그런 컨텐츠 위주로 올라갔었는데 수익이 나쁘지 않다. 물론 1월 전체로 보면 쭉 오르고 다시 내렸지만 나는 오를 때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수익률 나쁘지 않다. 수익금은 3.8억 정도? 3억 8천만 원? 평균 내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거지. 조금 시장이 과하게 이제 올라가지고 좀 수익률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팍 올랐는데 또 장 안 좋으면 다시 쭉 쪼그라들고 언제 몇 억 손실 날지 모르니까 크게 이달에 많이 벌었다 그래서 막 기분 좋고 또 어느 날 많이 잃으면 기분 안 좋고 막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. 옛날처럼 일희일비하지 않는다? 근데 아직까진 제가 피부로 왔을 때 월말 결산을 항상 했잖아요. 음. 근데 아직까지 월말 결산 기준으로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가? 장이 좋았으니까 1년 내내 올랐으니까 직업이니까 나는 주식이 업이니까 조금 남들보다 잘 사고 파는 게 당연해야 되지 않을까. 좀 더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. 그치. 손실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거든. 손실을 최대한 안 보는 선에서 기대 수익률이 적어지더라도 하방선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달에 수익을 탁 많이 내다가도 손실로 전환할 때도 물론 있잖아. 그때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일부러 더 그런 게 있지. 손실은 조금 하방으로 잡아두고 좀 기대 수익률 높을 때 참았다 들어가거나 그런 거래를 많이 하는 것 같아.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. 지금 계속 증시가 막판에 조정을 주고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거 한번 쫙 정리하시고 나서 지금 조금씩 이렇게 사보고 계시잖아요. 지금 어느 정도 매수하셨어요? 지금 주식 비중을 치면은 한 40 정도? 현금 60, 주식 40 정도? 사실 40도 원래 다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안 했어. 일부러 팔면 또 다시 살 때 못 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조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상승에 대한 조금 기대 수익으로 남겨두는, 물론 그것 때문에 수익이 더 훨씬 깎이긴 했지만 그냥 그 안에서 한 비중 조절만 한 정도?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 상태니까. 포트폴리오는 원래 그렇게 관리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. 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요 며칠 많이 떨어졌는데 조정인지 혹은 버블의 끝인지 추세 전환인지. 이제 그런 걸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. 나 개인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추세 전환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의 조정은 어느 정도 다 예상한 조정이고,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벌써 오늘 근데 3천을 깼네? 고점 대비 꽤 많이 내려온 거긴 하지. 그쵸, 오늘만 코스피가 3%가 빠졌으니까. 그치, 거의 한 10점 대비 한 10% 빠진 것 같은데. 사실 그냥 통계치를 보면 단순 조정일 때 고점 대비 7% 빠지는 경우도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요새는 워낙 코스피 변동성이 크니까. 몇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조정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. 그래서 계속 매집하고 계신 거고. 근데 현금 비중을 단기간에 쉽게 늘리진 않을 것 같아. 어느 정도 조정이 꽤 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천천히 늘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확 늘리지 않으실 거라면. 네. 주식 비중을 갑작스럽게 내가 확 늘리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. 지금 거의 작년 3월부터 지금 1월 말까지 쭉 거의 쉴 틈 없이 올라왔는데 한 2, 3개월 정도 나는 좀 천천히 횡보 장세를 예상하는 정도? 그리고 그걸 약간 바라시는 거죠? 뭐 바란다기보다도 오르면 좋지. 근데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그쵸. 한번 안전하게 쉬어가는 거죠. 어느 정도 한 2, 3개월 정도 쉬는 걸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 기계적으로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. 근데 뭐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움직일 것 같아.
그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는, 특별히 막 고점을 엄청 강하게 돌파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모르겠어. 아직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? 그러면 그 변동성이 큰 횡보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그렇지.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?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나처럼 모니터 앞에 이렇게 맨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뭐 그런 정도겠지. 사이클을 타라는 말씀이세요? 근데 뭐 그게 안 된다, 그것도 할 시간이 없으면 사실 그냥 매 월마다 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던, 사실 그 방법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 가격은 잊어버리고 기계적으로 가격은 사실 크게 상관없어서. 그리고 코스피가 지난 10년을 횡보로 살았는데 이제 막 박스권에서 강하게 나왔는데 요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. 이게 끝이 아니다. 코스피 전체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요렇게 짧게 끝날지는 않지 않을까. 그래도 한 1, 2년은 더 조정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계속 상승 장세 상승할 펼쳐질 거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씩 장세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랑 정책에서 나온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유동성으로 움직인 장세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걸 금융 장세라고 부르고, 이제 실적주들, 실적 위주 좋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장세를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, 보통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조정이 오면 이제 실적이 좋은 업종으로 다시 재편돼서 상승을 이어가는, 그래서 이 종목들은 사실 조정도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덜 받고 그런 경향이 강한데, 그래서 아마 나도 실적이 좋고 전망이 괜찮은 업종들 재편하겠지. 그러면 현금 비중을 늘리면 나중에 주식이 또 언제 튀어 올라올지 모르잖아요. 그치. 그때 이제 놓칠 수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약간 실적주 중심으로 담아놓는 게 하락에도 조금 방어가 되고 상승할 땐 탈 수 있고 상승할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오르고 하락할 땐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닌가. 그래서 조금 그런 기업들 위주로 모아가려고 하고 있고, 그래서 사실 하락할 때 사야지. 그래서 1월 초반에 이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되게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정세인 것 같아. 불과 2달, 3달만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5만 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.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. 그치.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매수 적기였고 그러네 진짜.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봤을 때 아 저때 샀어야 했네 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네. 뭐 항상 그렇지 주식은. 주식이 맨날 그렇더라고. 막 오늘 3% 내렸어. 거의 분위기는 초상집인데 또 막 다음 주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. 하루 만에 또 3% 오르기도 하고. 그렇죠. 이제 그런 장세의 조금 연속이 아닐까. 이제 막 위로 드릉락거리고 그러면서 병도석을 조금씩 죽여가면서 횡보하는 장세를 조금은 예상한다. 그리고 또 최근에 주식에서 핫한 게임스탑이라고. 요즘 그 뉴스를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. 미국 우리나라 주식도 아닌데 맞아요. 거의 코인 옛날에 핫했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.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막 거기 가서 불나방처럼 막 돈 잃고 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. 자기가 거래하던 증권사에서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그걸 못 팔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. 자세한 내용은 못 봤는데 망해가는 기업인데 마이클 버리, 빅쇼트의 주인공, 그 사람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수했다.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 주식을 꾸준히 사던 개인 투자자가. 개인 투자자가 이슈가 돼서 동학개미 운동처럼 그 주식을 사는 게 운동이 돼버려서 이제 거기서 공매도를 쳤던 헤지펀드가 적대 세력이 두 손 두 발 들고 이제 쇼스 퀴즈가 났다. 네. 그래가지고 주식이 가파르게 올라서 그 헤지펀드가 파산했다,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, 그만큼 유동성 장세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런 단편적인 모습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얼마나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힘을 느껴주게 하는 것 같은.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스피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 주식시장 전체에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의할 수 없는 것 같고, 단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과했다라고는 동의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많이 들어올 거다.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다. 98년 그리고 뭐 2005년, 2007년 그렇게 진짜 큰 상승을 이루어냈던 장세들에서 비율 통계를 봤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.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. 그때 이제 직접 투자보다 펀드가 붕이 불던 시대였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찾아서 거기다가
더한 시대였으니까.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짜 경제 발전을 하던 시대였으니까. 그니까 그 비율에 비하면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서. 아직 버블이라는 말이 나오기엔 조금 이른 것 같아요. 물론 난 버블을 안 겪어봐서 내 인생에서 버블을 겪어본 적이 없어. 나도 버블 장사를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. 그러면 내 자산도 조금 더 이렇게 확 늘어날 텐데. 박스 인생이었었어. 박스 인생. 박스권 인생이어가지고 근데 맨날 갇혀있는 가두리 장세라고 하지. 그 안에서 이제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제 그걸 10년 넘게 한 거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나는 되게 재밌지. 다행이네요. 상승장을 경험해보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근데 이러고 또 끝나면 허무한데. 난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나도 돈 좀 벌게 그쵸. 그게 장세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. 힘들지 않게. 그러니까 여기서 쭉 다시 빠지면 김새잖아. 그리고 그건 사회적 문제죠. 그치.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감당 안 될걸?